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EBS 토목달 리딩 대표 강사 저는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3월 31일이고요 토익 시험 있는 날이죠. 3월 정기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좀 특이한 그런 날인데요. 그 오후 시험 이렇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오늘은 지금 2시 50분까지 지금 입실이 완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달리 좀 늦잠을 좀 잘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서울 여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 여중에서는 시험을 좀 처음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학교에 처음 들어와 봤어요. 환경의 변화 이것도 좀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저한테는 두 가지 점들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여튼간에 뭐 그 점심 시간 이후기 때문에 진라면 순한맛 하나 끓여 먹고 이제 시험 보러 이제 나왔으니까 마음은 좀 편하고 몸 컨디션도 좀 평상시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장 스케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쭉 짓고 시험 열심히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 치르고 나서 오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력 잘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들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들 화이팅!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토익 시험이 이제 좀 끝났어요. 끝나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총평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리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누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오늘 그 리딩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별표로 굳이 표시하자면 5개 중에서 한 3개 반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파트별로 난이도를 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 Part 5 쉬웠다, Part 6 쉬웠다, Part 7 한 중간 정도 그것도 단일 지문은 뭐 그 굉장히 수월했고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여학교인데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학교에 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처음이에요. 여학교에 사실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아늑하고요. 그리고 바닥이 그 콘크리트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그 나무로 된 바닥이어서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험 보기 괜찮은 학교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피커 상태도 양호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서울여중에서 시험을 치르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 학교에 와서 시험 보시는 거 추천 드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파트별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조 및 어형의 문제가 6개에서 8개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통적인 구조 및 어형의 문제는 6개였지만 두 문항은 어휘와 구조 및 어형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 및 어형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2개를 소거하고 나머지 2개의 어휘를 비교해서 의미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구조 및 어형에도 걸리고 어휘에도 걸린다. 그래서 이제 6개에서 8개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법 문제는 총 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번 달에는 한 18개에서 20개 정도가 어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통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출제된 어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한 수준이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면 굉장히 그 문제 풀면서 흐뭇하게 저는 시험을 봤는데 평상시에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됐죠. 그러니까 prove라고 하는 단어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뭐뭐뭐를 입증하다의 타동사로만 주로 이제 알고 있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이제 투부정사나 형용사 보호를 취해서 어떠어떠한 상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를 여러분께 좀 많이 좀 드렸던 편인데 오늘 시험에서 뭐 그냥 바로 그죠? 어휘 문제로 proving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이 출제가 돼서 자, 여러분들이 잘 맞췄을 거라고 저는 흐뭇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봤고요. 또 두 문제 또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Part5에서 나와가지고 또 흐뭇했는데요. 뭐냐면 그 명사 자리였고요. 선택지 2개는 다른 품사였기 때문에 소거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명사가 2개가 뭐였냐면 store하고 storage.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명사와 점포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advisor. 그러니까 조언하는 사람, 자문하는 사람이죠. 자문 역할, 고문의 뜻이고, 그 다음에 advice라고 하는 조언이 명사로서 출제가 되어 있는 똑같은 유형이 2개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물론 여러분들이 의미 접근을 통해서 풀었어도 정답은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쪽에 관사나 한정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활용하셨으면, 자, 이번에 2문제 모두 다 관사나 한정사가 모두 없었거든요. 따라서 불가산명사가 답이었고, 그래서 하나는 storage가 정답, 하나는 advice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제가 평상시에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했으면 자,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경제적 문제풀이가 가능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해서 Part5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마무리 짓고요. Part6로 좀 넘어가 볼게요. Part6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조 및 어영의 문제가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법의 문제가 3개 나왔어요. 어법의 문제는 뭐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동사의 수태 시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가 4개니까 어휘 문제가 7개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지문의 구성은 이번에 기사문이 하나도 없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광고가 하나 나왔었고 공지사항이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메일과 레터가 하나씩 출제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역시 이제 그 기사문이 없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쉬워서 학생들이 풀기에는 아주 평이한 그런 수준이었을 것 같고요. 다만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통 빈칸 추론의 유형은 내문항 중에서 한 지문의 내문항 중에서 보통 후반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오늘 시험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3개의 지문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맨 앞문제로 배치가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시험 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흥미로운 측면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는 바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하고 토목달데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제가 질문 받아서 해설해드린 문항 있죠? 자, 그 포인트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명사 자리에 access가 하나 있었고요, accessing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ccesses가 하나 있었어요. access는 일단 동사명사 동일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access와 accessing 둘 다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일단 access는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점 그날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accesses라고 하는 형태는 자, 동사로서 access에 s가 붙은 것이지 명사로는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accessing은 동사 access가 항상 타동사로만 사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동반했어야 되는데 accessing to의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답으로 소거해서 결국은 정답을 access로 골라야 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일주일 전에 바로 논의했던 건데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자, 시험을 보면서 되게 흐뭇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Part7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Part7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말입니다. 단일 지문은 굉장히 평이했고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좀 전반적으로 높았던 것 같은데, 특히 삼중 지문 같은 경우와 이중 지문 같은 경우가 학생들에게 조금 체감되는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보통 동의어 문제가 나올 때는 뒤쪽에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단일 지문에 그것도 1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에서 5개의 정보를 찾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다.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문항 구성도 뭐 그저 그랬고요. 지문의 난이도도 낮았습니다. 자, 동의어 문제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2개가 출제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Part 5하고 6하고 7에 대한 모든 내용들 총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평이하게 시험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컨텐츠의 질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바꾼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좋은 컨텐츠 가지고 공부 잘 하시기 바라고, 자, 제일 좋은 컨텐츠는 EBS 랑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EBS 랑 토목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지금 요 정도 수준의 토익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달성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시험 때도 또 나타나서 총평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치르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